권불 10년, 10년간은 권력은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그 부의 축이 바뀐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이게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가 좀 이제 애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사실 좀 많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좀 제목은 지었습니다. 예, 제목은 뭐 이제 건불 10년, 예, 권력도 10년을 못 갔는데,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지금 부의 축이 지금 그동안 보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내가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좀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강남에서,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디가 부의 축이었습니까?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압구정동이 서울의 부의 축이었습니다. 부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압구정동 오렌지족 이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압구정동이 서울의 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이 도곡 대치동 일대로 이제 도곡주공이 재건축이 되면서 지금의 도곡 넥슬이죠. 자,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부의 축이 일로 옮겨간 거죠. 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부터 반포라는 지역이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현재 서울의 부의 축은 어디예요? 바로 반포입니다. 서울의 부의 중심이죠. 이번에 그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평당 1억에 팔렸잖아요. 그죠? 네, 지금 서울에서는 가장 부의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압구정동 일대가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부의 축은 어디냐, 서울의 부의 축은 어디냐를 나타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압구정 청담 라인 쪽을 서울의 부의 중심이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는요, 압구정동이 지금 재건축 속도는 상당히 늦지만 압구정동이 재건축이 되면 서울의 부의 축은 일로 옮겨갈 겁니다. 서울의 부의 축은. 그러니까 부의 중심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러냐? 바로 어떤 차이냐면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가 반포라는 지역 같은 경우 여기에 고속터미널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반포 나가 생각하면은 특히 퇴근 시간대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또 차가 너무 막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객 효과가 높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포 일대에서도 우리가 가장 앞으로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구반포 쪽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반포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압구정동하고 청담 라인을 보면요. 어때요? 압구정하고 청담 라인은 이런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주거벨트죠. 미성아파트, 신현대, 구현대, 한양아파트까지 해서 또 청담동까지 해서 완벽한 주거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이쪽 압구정 청담 라인이 높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강남의 지금 중심축이 강남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테헤란로, 여기가 지금 이제 강남에서의 중심축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강남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축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동진을 하고 있어요? 삼성동 일대에 현대차 부지 개발, 영동대로 지하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일로 지금 이제 강남의 중심축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더 가까운 압구정 청담 라인 쪽이 앞으로 더욱더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축의 이동과 그 다음에 주거 쾌적성을 따져보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예전에는 압구정동에서 대치도곡동으로 부의축이 넘어왔다가 그래서 지금은 반포가 서울의 중심이 되지만 앞으로 부의축은
압구정 청담 라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강남의 부의 축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의 부의 축이 바뀐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서울의 부의 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부의 축이 바뀌는 지역으로 내가 먼저 선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시세 차이가 더 컸겠죠. 그럼 앞으로 전체적인 서울을 놓고 보면, 서울에서 부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를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더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투자라는 건 내가 같은 자금으로, 동일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일한 자금으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지역의 향후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돼야 내가 더 차익이 큰 거지, 나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유입이 되면 차익이 적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될 지역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 가격이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들어갈 지역은 정해져 있는 거죠. 주거 쾌적성이 좋거나 좋아지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런 지역이 어딜까요? 그럼 앞으로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과연 좋아지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되겠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바로 용산입니다. 자, 우리가 런던의 하이드파크라던가 뉴욕의 센트럴파크, 이게 지금 뉴욕의 센트럴파크이거든요. 이쪽이 가장 주택 가격이 높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용산에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이 됐을 때 이 공원이에요. 이게 규모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민족공원 자체가 지금 234만 제곱미터입니다. 약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이 314만 제곱미터, 약 한 9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민족공원이 생기게 되면 저 어때요? 서울에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죠. 자, 그럼 여기 주변 지역이 앞으로 부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가능성이 아니라 부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부촌동에 보면 한강맨션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지금 예정 중, 그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한남 뉴타운도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용산에 지금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내에서는, 강남의 부의 축은 계속 압구정동에서 대치도곡동, 반포에서 다시 압구정동으로 넘어가고요. 전체적인 서울의 그림을 보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상인데 이거보다 조금 늦어질 겁니다. 예, 1단계는 2021년도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군 부대가 주도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환지를 해야 돼요. 환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거기에 이제 토지에 보면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환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염 정화 및 부분 조성 착수. 그래서 21년도까지 해서 임시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2024년도까지 해서 2단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 거고, 3단계는 2027년도까지 해서 지금 여기 녹지축 완성이라고 있죠. 남산에서 용산 민족과 이어지는 녹지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특히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는 공원이 없잖아요. 산은 많죠. 네, 근데 공원이 없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성수동에 우리가 여러분들 서울숲 있죠. 자, 예전에 그 경마장 부지였죠. 예. 근데 서울숲에 20만 평짜리 숲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갤러리아 포레, 그 다음에 지금 입주 예정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 다음에 한강변 라인에 자리하고 있는 트리마제,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는 랜드마크가 들어왔죠. 만약에 서울숲이 없었더라면 그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슈퍼 리치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럼 랜드마크가 못 들어왔겠죠.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서울숲은 20만 평, 용산민족공원은 70만 평. 또 우리가 관리 주체 자체도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죠. 자, 민족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상상력이 좀 많으셔야 돼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미래에 이렇게 용산이 변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주변이 다 부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강에 있는 것들, 한강에 보통 이제 아파트들이 있으면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공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공원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어떤 지역의 공원에,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조성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요, 우리가 한강 조망과 그 다음에 공원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을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파크타워를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자, 지도를 보면은 남쪽으로는 한강변, 북쪽으로는 지금 파크타워에서 북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공원이거든요. 공원 조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한강변 조망이 나옵니다. 한강변 조망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파크타워의 백이동, 이거 지금 이제 물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공원 그러니까 이제 공원 조망이 보이는 거죠. 예, 공원 조망이 보이는데, 지금 40평형대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19억입니다. 자, 그런데 남향으로 또 한강 조망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평형대가. 어떻습니까? 매매가 18억 5천. 예, 가격 비슷하죠.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강변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비싼 겁니다. 자, 그런데 공원 조망과 한강 조망, 자, 프리미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그죠? 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도 높지만 공원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도 못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용산이 부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제가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금 얼마 전에 또 연방준비제도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또 금리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어렵고요. 뭐 이제 경제전쟁에다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지금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금리, 저성장 국가 저금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저금리가 앞으로 이제 고착화된다라는 가정하에 저금리라는 건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냐면 안전한 지역 쪽으로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는 거죠. 안전자산.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전한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부동산은 당연히 안전한 지역으로 자산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전한 자산이 어디냐? 바로 안전지역은요.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전국구 시장입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주거 선호도가 높고 앞으로 미래 가치라던가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면 갈수록 서울의 주택시장은 점점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이 유동성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투자 선호도가 높은 전국구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자, 투자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는 투자자가 많은 시장이죠. 자, 투자자가 많은 시장이라는 건 어떤 시장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어야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도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어떤 지역에 브랜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브랜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건 바로 안전지역이죠. 자, 그럼 서울에서 과연 투자자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국구 시장으로 불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강남과 용산입니다. 강남과 용산이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가장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이면서 전국구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일수록 여러분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서울의 이제 부의 축이 계속 바뀌고 있고, 강남의 부의 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의 축이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개발 호주와 더불어서 바로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이 부의 축을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저금리일수록 안전한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내가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모든 분들한테 강남이나 용산 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옮기더라도 어때요? 아까 제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 지역 내 브랜드 가치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으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브랜드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부의 축의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강의 여러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좀 됐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가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